집안, 이 자리에 소금을 두면 막힌 복이 열립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복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소금을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귀한 물건으로 여겨왔습니다. 우리의 밥상 위에 오르는 반찬마다 소금이 들어가고 음식의 간을 맞추고 맛을 살리는 것도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그저 입맛을 돋우는 재료로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옛 어른들은 집안의 기운이 어수선할 때 소금을 뿌리며 애군을 막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소금을 놓으며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집에 돌아올 때 문 앞에서 소금을 뿌리던 풍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부정한 기운을 막고 깨끗한 상태로 다시 일상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예부터 상인들은 장사를 시작할 때 소금을 두고 기도를 드리며 손님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길 바랐습니다. 어느 집이든 새해가 되면 소금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두고 한 해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던 풍습도 있었습니다. 소금은 작고 흔한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상징은 매우 큽니다. 짠맛은 모든 맛의 근원이 되고 부패를 막아 음식을 지키듯 소금은 집안의 기운을 지켜내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언제나 복과 재물, 평안과 직결되어 여겨졌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집안의 기운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마음이 자꾸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소금이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복을 불러오는 징표라는 사실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소금이 신비한 힘을 가진 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집안에 소금을 두며 이 집이 평안하길, 내 삶에 막힌 복이 열리길 마음을 담는 순간 그 행위는 단순한 풍습을 넘어 진정한 기도의 힘으로 변합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작은 것 속에 큰 의미가 깃들어 있나니 소금 한 알에 세상의 맛이 담겨 있느니라. 작은 소금 한 줌이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크면 집안의 기운은 달라지고 삶의 흐름은 새롭게 열립니다. 오늘은 집안의 어느 자리에 소금을 두어야 막힌 복이 풀리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소금이 가진 힘을 믿고 그 자리에 올바른 마음을 담는다면 당신의 집과 삶에도 복이 다시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일부 현관에 두는 소금의 힘. 집안의 기운은 현관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길, 바람과 햇살이 스며드는 자리, 온갖 기운이 가장 먼저 지나치는 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집안의 복이 열리려면 먼저 현관을 맑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현관에 두는 소금은 마치 문지기처럼 집안을 지켜내는 역할을 합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그 집은 몇 해 동안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자꾸 막히고 아이들의 진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도 잦은 다툼으로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지인이 이렇게 권했습니다. 현관에 깨끗한 그릇을 두고 그 안에 소금을 담아보세요. 집안의 기운이 달라질 겁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하는 수 없이 따라해 보았습니다. 유리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 현관 구석에 조용히 놓아두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관을 지나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서로 대화하는 분위기도 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둘 풀려나갔습니다. 사업에 작은 계약이 성사되고 아이들 진로에도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부부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소금을 놓은 것뿐인데 정말 집안이 바뀐 것 같아요. 현관에 두는 소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삶의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는 준비와도 같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묻어온 피곤함,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 알게 모르게 따라오는 어두운 기운들이 현관에서 함께 들어오곤 합니다. 그 기운을 소금이 먼저 빨아들이고 깨끗하게 걸러내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깨끗함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정화된다. 현관에 소금을 두는 행위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려는 실천입니다. 그 자리에 담긴 마음이 집안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현관에 소금을 두고 싶다면 하얗고 깨끗한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정하고 청결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새 것으로 갈아주어야 합니다. 오래된 소금은 집안의 탁한 기운을 머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새 소금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막혀있던 복을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관은 집안의 얼굴이자 복이 들어오는 첫문입니다. 그 문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곧 삶을 새롭게 여는 길이 됩니다. 소금은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입니다. 오늘 현관에 소금을 두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이미 당신의 집은 새로운 복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2부, 부엌과 식탁에 두는 소금의 상징. 집안의 복은 밥상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을 지켜주는 힘은 부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부엌이 밝아야 집안이 밝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부엌과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정과 사랑이 오가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소금을 두는 것은 집안의 근본을 지키는 일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요리에 쓰는 조미료 소금과는 다릅니다. 항상 요리대 위에 있는 소금통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나 작은 종지에 따로 담아 상징적으로 두는 소금을 뜻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정화의 소금이라 여겼습니다. 먹는 용도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맑히고 복을 부르기 위한 소금이지요. 그렇다면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부엌의 불 바로 옆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은 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소금이 지닌 정화의 힘을 안정되게 머물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부엌 한쪽 깨끗한 구석, 물이 튀지 않고 음식을 다루지 않는 자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밥상을 준비하는 자리와 가까우면서도 손이 자주 닿지 않는 공간이 알맞습니다. 식탁 옆이나 조리대 옆에 작은 하얀 그릇을 두고 그 안에 굵은 소금을 담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부엌 한쪽에 소금을 두고 올 한 해 우리 집 밥상이 건강하고 풍요롭기를 마음을 담아 기도하곤 했습니다. 또 누군가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도 소금을 부엌에 두며 이 고비가 잘 넘어가길 기원했습니다. 결국 소금을 두는 행위는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작은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한 줌의 정성이 큰 복을 불러온다. 부엌에 두는 소금이 바로 그러합니다. 크지 않은 그릇이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크다면 집안은 그 힘으로 다시 밝아집니다. 밥상은 곧 집안의 기운입니다. 부엌 한쪽에 소금을 두는 작은 습관이 건강과 평안을 지켜내고 막혀있던 복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3부 거실에 두는 소금의 역할. 집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가장 많은 대화와 웃음, 때로는 갈등까지도 오가는 곳. 그 자리가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은 단순히 손님을 맞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나누는 집안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거실에 두는 소금은 가족의 화합과 웃음을 지켜주는 상징이 됩니다. 한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늘 말다툼이 잦았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식구들이 함께 있어도 분위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른이 조언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작은 소금 그릇을 두어 보세요. 집안의 말이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깨끗한 유리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 거실 한쪽에 놓아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랍게도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 소리로 이어질 말도 이상하게 부드럽게 풀려나갔습니다. 소금이 가족의 마음을 정화해 준 것처럼 거실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거실에 소금을 두는 이유는 사람의 말과 감정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처럼 거실의 소금은 가족 사이에 쌓이는 오해와 다툼이 썩어가듯 번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또한 웃음과 대화가 늘어날 때 그 힘을 더욱 밝게 키워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거실에서는 소금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눈에 잘 띄면서도 단정한 자리가 알맞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 탁자 한쪽, 가족이 모여 앉을 때 함께 보이는 곳, 혹은 TV 옆에 작은 공간도 좋습니다. 단, 복잡한 물건 사이에 끼워두거나 먼지가 쌓이는 구석에 놓아두면 그 의미가 약해집니다. 언제든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자리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의 말은 곧 세상을 짓는다. 거실은 그 마음의 말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소금을 두는 것은 집안의 대화와 관계를 정화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작은 소금 그릇 하나가 가족의 말과 웃음을 맑게 하고 무거웠던 공기를 가볍게 바꾸어 줍니다. 거실에 소금을 두는 순간부터 집안에는 화합의 기운이 스며들고 막혀있던 복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4부 침실에 두는 소금의 쓰임. 사람의 하루는 잠자리에서 마무리됩니다. 몸의 피로를 풀고 지친 마음을 내려놓으며 새로운 날을 맞이할 힘을 채우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침실입니다. 그래서 침실의 기운이 어두워지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삶이 무겁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소금은 잠자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이유 모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끔은 이유 없이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고 늘 피곤함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권유로 침실 머리맡에 작은 그릇을 두고 그 안에 소금을 담아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지만 며칠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쉽게 잠이 들었고 악몽에 시달리던 날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소금이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잠자리의 기운을 맑게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 침실에 두는 소금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한 기운을 가라앉히는 상징입니다. 사람의 꿈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악몽이 찾아오고 마음이 고요하면 좋은 꿈이 찾아옵니다. 소금은 그 마음의 흐름을 정화하며 잠자리에 맑은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침대 머리맡 가까운 탁자 위 혹은 방 한쪽 깨끗한 구석에 두면 좋습니다. 너무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깔끔하게 유지하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오래 두어 변색되거나 습기가 차면 새 소금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오늘도 이 잠자리가 평안하길 바란다. 이렇게 기도를 담으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은 쉼의 때여 쉼 속에 지혜가 자란다. 침실에 두는 소금은 그 쉼을 방해하는 불안과 어둠을 막아주고 몸과 마음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잠자리가 편안해지면 삶의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며 복이 스며들 자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침실에 두는 작은 소금 그릇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오부, 화장실과 습한 곳에 두는 소금. 집안에서 기운이 가장 쉽게 탁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과 물이 고이기 쉬운 습한 공간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은 깨끗함을 주기도 하지만 관리가 되지 않으면 금세 눅눅하고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집안의 화장실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 집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사람들 기운이 자꾸 처졌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들어가면 늘 눅눅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어른의 권유로 화장실 한쪽에 작은 그릇을 놓고 그 안에 굵은 소금을 담아두었습니다. 며칠 뒤 신기하게도 화장실 냄새와 답답한 기운이 줄어들었고 집안 공기마저 한결 산뜻해졌습니다. 식구들도 예전보다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소금을 둔 것뿐인데 집 전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화장실은 집안에서 불결한 기운이 모이기 쉬운 곳입니다. 소금은 그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을 맑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부패를 막고 음식을 지키는 소금의 성질이 그대로 공간에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물이 모이는 자리는 에너지가 정체되기 쉽습니다. 그곳에 소금을 두면 막힌 흐름이 열리고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화장실의 경우 바닥 구석이나 변기 옆보다는 높이가 있는 선반 위 혹은 출입구 근처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습기가 많은 자리에는 뚜껑 없는 그릇보다는 작은 뚜껑 있는 용기를 활용하거나 소금을 자주 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탁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자주 차는 곳에도 작은 소금 그릇을 두면 좋습니다. 이때도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탁함을 비우면 맑음이 들어온다. 화장실과 습한 공간은 집안에 탁한 기운이 쌓이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소금을 두는 순간 맑음이 다시 스며들고 집안 전체의 흐름이 밝아집니다. 작은 소금 그릇 하나가 집안 공기를 바꾸고 막혀있던 복을 열어줍니다. 화장실과 습한 곳에 소금을 두는 습관이 당신의 집을 지켜내는 은은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6부, 소금으로 행하는 작은 의식. 소금을 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소금을 활용해 작은 의식을 행하면 집안의 흐름은 더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집안이 어수선할 때 소금을 사용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정화와 기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한 집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사를 앞두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새 집이 좋을지 생활이 무사히 풀릴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하는 날 집안 구석마다 소금을 뿌려라. 그렇게 하면 새 집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는다. 식구들은 할머니 말씀대로 방의 네 귀퉁이, 부엌과 거실, 현관과 화장실까지 소금을 한 줌씩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 집의 평안과 복이 머물게 하소서. 그날 이후 새 집은 늘 밝고 환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식구들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소금으로 행하는 작은 의식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집안을 청소한 뒤 내 귀퉁이에 소금을 조금씩 두거나 현관 앞에 소금을 뿌리며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길 기원하는 것, 또는 가족이 함께 모여 작은 그릇에 소금을 담고 밝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집안에 막힌 흐름을 정화하고 새로운 복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행위는 마음을 닦는 도구요. 마음은 행위를 통해 맑아진다. 소금을 활용한 작은 의식은 우리 마음을 닦고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는 도구입니다. 소금을 사용한 의식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작은 소금 그릇 앞에 앉아 오늘도 이 집의 평안이 깃들기를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을 여는 길이 됩니다. 집안의 기운은 작은 습관과 작은 의식에서 달라집니다. 소금을 활용한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밝히는 강력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7부 소금을 두었을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소금을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두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두느냐입니다. 소금은 본래 단순한 광물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금을 두는 순간 그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혹시 집안에 소금을 두고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점을 돌아봐야 합니다. 소금을 단순히 풍습처럼 그저 놓아두는 장식품처럼만 생각했다면 그 힘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소금 그릇을 준비할 때 이 집이 맑아지고 평안해지길 그 마음을 담는 것, 그 마음이 있을 때 소금은 비로소 집안의 복을 여는 매개체가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물이 마음 따라 달라지나니 맑은 마음은 모든 것을 맑게 한다. 결국 복은 소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을 두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소금을 두며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작은 복에도 기뻐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면 그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길이 됩니다. 또한 소금은 늘 새롭게 갈아주어야 합니다. 오래된 소금은 탁한 기운을 머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새 소금으로 바꿀 때 집안의 기운도 새로워집니다. 이 과정은 마치 우리 마음을 주기적으로 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 무거워질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다잡듯 소금도 그렇게 새로 갈아주며 다시 기도를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금을 두었을 때 가져야 할 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둘째, 정성의 마음. 작은 소금 그릇 하나에도 마음을 담으면 그 힘은 배가 됩니다. 셋째, 나눔의 마음. 내 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평안을 함께 기원할 때 그 복은 더욱 크게 돌아옵니다. 소금은 단순한 물질이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집안 곳곳에 소금을 두며 늘 맑은 마음을 지켜나간다면 막혀있던 복은 열리고 새로운 기운은 끊임없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